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모처럼 테슬라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테슬라에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진입을 해서 공부하는 시점이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해 간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를 사야 하는 이유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온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어서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또는 신규 진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6월 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테슬라 전례 없는 변동성 속에서 장기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라 라는 장기 투자 포지션을 가진 사람의 얘긴데, 게리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파이낸셜 블로거예요. 어떤 전문 기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뭐 이런 이 주식 관련된 매체에 올리는 이런 사람인데 상위 4, 5%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평점도 굉장히 좋고 성공률이나 이런 수익률도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에서 기술 회사를 다룬 경험이 있고 또 실리콘밸리에서도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외부 고문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오늘날 산업을 형성하는 여러 주제에 노출되어 있다. 2017년부터 시킹 알파에 기고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테슬라 주봉 차트를 잠깐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를 그리면서 보통 이 어깨선을 맞으면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깨선 주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벌써 한 달 넘게 횡보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강성주주들이나 장기주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랑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테슬라를 왜 사야 하는가? 테슬라는 결코 조용한 주식이 아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는 항상 언론의 관심을 끌어왔고, 최근 주목을 받은 사건은 CEO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에 대한 6월 13일의 투표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일 새벽 5시 반에 이 추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부될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지분이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론이 이제 테슬라를 두고 다른 데 집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있고, 테슬라가 어려운 운영 환경 속에서도 이루고 있는 진정한 기본적 진전을 우리는 봐야 된다. 그래서 주가가 연초 대비 3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투표가 부정적일 경우 주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테슬라에 대해 매수 추천을 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매출 총 이익률이 안정화되고 있고 FSD 채택 증가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한 분기 내에도 여러 번 가격을 인하해서 투자자들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즉 가격을 낮추면 매출이나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주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으로 보통 해석이 되죠. 중국의 값싼 전기차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와중에 테슬라 1분기 실적에서 회사가 연속적인 매출 총이익률 안정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총이익률이 지금 보시면 17.4%가 나왔어요. 근데 이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는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 단계인 2023년 4분기에는 17.6%였는데 이게 작년 대비는 8%나 하락했다. 그래서 8% 하락에서 2% 하락이니까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2023년 1분기부터 1, 2, 3, 4, 24년 1분기까지는 19.3, 18.2, 17.9, 17.6, 17.4, 그러니까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지는 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 총 이익률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출 총 이익률이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새로운 테슬라 구매자 및 기존 소유자들에게 무료로 FSD 체험을 3월부터 시작하게 해줬다. 이 8,000불짜리 기능의 채택이 장려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장에서 여러 나라에서 FSD는 이제 월 99불에 구독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게 8,000불로 일시불로 파는 것보다 훨씬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 넷플릭스나 이런 쿠팡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독 모델에 익숙해져 있고, 많은 고가의 구매, 특히 스마트폰을 살 때도 월간 결제 모델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FSD를 채택할 확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무료 체험 및 구독 가격 도입은 앞으로 새로운 차량의 FSD를 사게 하는 또는 구독하게 하는 확률을 높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FSD를 월 99불에 제공한다. 저 같은 경우도 FSD를 일시불로 1000만원 주고 사기보다는 뭐 한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되겠죠. 이거를 월 구독으로 쓰라 라고 하면 그게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테슬라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차세대 차량의 가속된 출시 일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가 차량의 출시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 충분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테슬라는 두 가지 주요 성장 단계가 있는데 이 사이에 지금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더 저렴한 차량이 시장에 나올 때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가 이 아웃룩 미래 전망 코멘트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는 현재 두 개의 주요 성장 단계 사이에 있다. 첫 번째는 이 모델 3와 Y 플랫폼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했을 때, 두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과 새로운 제품 출시이다.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이런 차량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양이 2023년보다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2025년 초까지 이 새로운 차량의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조 라인에 투자하지 않아도 기존의 라인에서 이 저가 차량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설치 용량을 2023년보다 50% 이상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 1분기에 AI 훈련 용량을 연속적으로 2배 이상 늘렸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 출시 가속화를 위해서 원래는 이 저렴한 차세대 모델을 25년 하반기에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앞당겨서 올해 말 또는 25년 초로 가속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차량들에 더 저렴한 모델들이 포함이 되고 차세대 플랫폼뿐만 아니라 현재 플랫폼 일부 요소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 라인업과 동일한 제조 라인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새로운 공장이나 대규모 생산 라인이 신규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연간 300만 대 이상의 생산 용량에 도달할 수 있다. 참고로 작년 테슬라가 총 165만 대 정도 생산을 했고요. 이 가운데 이제 주력 모델인 3나 Y 모델이 177만, S나 X가 7만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는 여전히 합리적이다. 여러 상승 마진 촉매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수익 지표로만 본다면 지금 비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수준이다. 참고로 지금 테슬라가 기업 가치가 한 5,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EV EBITDA 이게 뭐냐면 이 회사를 샀을 때 내가 사는데 들어간 금액을 얼마 만에 뽑을 수 있는가거든요. 그래서 33배다. 그럼 33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적은 건 아니죠. 왜냐면 같은 전기차 섹터에 있는 니오 같은 경우는 19배, 비아디는 한 9배 정도 되고요. 전통적인 내연기관을 생산해온 업체들은 6배, 7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 섹터에서도 2배 정도, 이제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해 보면은 한 6배 정도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겪은 후 수익성 면에서 저점에 있다라고 이 사람은 본다는 거죠. 그래서 FSD 채택 가능성, 그리고 회사가 직원 수를 10% 정도 감축하면서 연간 최소 10억 달러, 조 단위 이상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총평으로는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가속화된 차세대 차량 로드맵, 테슬라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촉매가 있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을 단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장기적인 포지션을 구축하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경쟁사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테슬라와 혼다, 현대를 비교를 해보면 부채는 뭐 테슬라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에이션 면에서 PER, 이제 시가총액이 순이익 대비 몇 배인가? 테슬라는 45배인데 혼다나 현대는 6배에서 7배. PBR은 청산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몇 배인가? 테슬라는 9배인데 혼다나 현대는 1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 부분은 보시면 테슬라가 아직 혼다나 현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올해, 작년, 내년 봤을 때 그 에비타 같은 경우도 에비타는 테슬라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네요. 어쨌거나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테슬라가 경쟁사들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보면은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을 내보면 1년 후에 한 173불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32개의 레이팅이 있는데 절반 이상은 중립, 9명은 매수, 9명은 매도. 그래서 딱 지금 중간 정도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매출 동향을 보면은 2024년에 지금 보시면 쭉 성장을 해오다가 23년에 97빌리언, 24년에 98빌리언 잠깐 주춤했다가 2025년부터 116, 140, 155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큰 성장 트렌드에 있어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단기적 저점일 수도 있다.
라고 보는 이 작가의 시점과 조금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저번 영상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절대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차세대 모델, FSD, 옵티머스 등의 기대감이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이 차세대 먹거리가 얼마나 큰 것이냐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주총회 결과에서 일론의 성과 패키지 결과가 중요할 것이다.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새벽 5시 반. 그래서 총평을 내려보면 현재 신규 매수자 또는 추가 매수하실 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 현재 테슬라는 절대 저평가된 상황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지금만 놓고 보면 이미 차세대 먹거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내가 보기에 테슬라의 차세대 먹거리는 얼마나 큰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FSD 규모를 더했을 때는 다시 이 1트릴리언 1조 달러 클럽을 합류할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라고 봤죠. 근데 물론 그것도 예상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스로 판단해봐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서 확신이 생긴다면 매수지만 아니라면 홀드 또는 매도가 현명한 결정이 될 듯합니다. 참고로 이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모신 옵티머스가 2대가 최근 테슬라 공장에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미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새로운 채용 공고를 봤더니 옵티머스를 공장에서 현장 시험할 준비가 되었다는 힌트가 나왔다는 거죠. 새로운 채용 공고를 봤더니 시험 응용 분야를 위한 로봇 배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을 해보고 테스트해볼 거다. 그래서 빈번한 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옵티머스도 어느 정도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직시를 하고 저는 테슬라의 혁신이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보기 때문에 매수를 했지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또 스스로 리서치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FSD나 옵티머스가 얼마나 커질지, 차세대 모델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물론 찾는 자료들도 예상이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봐야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를 사야 하는 이유를 적은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하기 전에 어떠한 사항들을 알고 고려해야 하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